안녕하세요. 실간입니다. 멈춰! 제가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들을 제게 남겨주셔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제가 깔끔하게 15분 내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추렸거든요. 오늘 영상은 바로 경력에 대한 영상입니다. 진짜 저에게 구구절절 엄청나게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데 매일 질문을 받는 저에게는 사실 되게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해외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고 조금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이상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지 말아 보자. 라는 다짐과 함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패드에 질문을 추려놔가지고 약간 보면서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자체가 부서 이동을 해야 할까요?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부서로 이동을 해야 미국 가야 취업이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부서 이동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얼만큼의 역량을 해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뷰하면서 다 늘어난다고 매니저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온콜로지 항암 쪽이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을 해봤고 얼마나 많은 항암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뤄봤고 또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해왔는지가 인터뷰에서 다 드러난대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레주메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쫙 보내잖아요. 보낼 때 이제 뭐 나는 이 약도 달아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써도 인터뷰에서 몇 가지 질문에서 그 사람의 경력이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설지면 메설지에서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 뭐 응급 상황이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팀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인터뷰하면서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을 얼마나 해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신 부서에서 특별히 내가 뭐 아주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만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갔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글쎄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계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더 이상 에이전시에 대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뭐 에이전시에 딱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특수한 상황의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영주권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를 어쨌든 통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에이전시를 안 통하고 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계약하는 에이전시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A 에이전시가 B 병원과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B 병원 중에서도 부서를 어느 부서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또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약하는 그런 에이전시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택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고심 끝에 에이전시를 택했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에이전시 측에서 사실 네가 가지고 있는 경력보다는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너가 이 경력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에이전시 계약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또 원하는 부서로 충분히 풀타임 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절대 저는 안 된다는 말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오려고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여기서 돈 잘 벌고 조금 더 행복하게 태움 없이 프리하게 살고 싶어서 오시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꼭 이유가 간호사로서의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면 꼭 미국에 오려고 부서를 굳이 바꾼다던가 하는 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에이전시가 계약되어 있는 병원에 따라서 원하는 부서에 처음부터 못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과정이 조금 몸과 마음이 지칠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쌤들 중에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를 못 간 선생님은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부서 이동에 대한 너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선생님들이 택하게 되는 에이전시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력 단절이 있다. 혹시 병원에 들어가야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선은 미국에 발을 들이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력 단절이어도 괜찮다. 경력 단절 전에 네가 이만큼의 충분한 경력이 있으니 이 경력을 살려서 한번 병원을 이렇게 컨택을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에이전시가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그런데 또 어느 에이전시는 그럼 좀 힘들 것 같다. 네가 지금 당장 1년, 2년의 경력은 쌓아야 할 것 같다. 그래야지 너가 여기 취업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네, 그 말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절이 오래되셨던 분들도 오셔서 에이전시에서 통해주는 병원에 들어가거나 쿨러스를 하시거나 널싱홈 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고 에이전시마다 다르고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오시는 타이밍 이런 것까지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선뜻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저는 너무 쪼렙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정말 특히 남자 간호사 선생님분들께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PA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간호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류의 질문을 정말 한 선생님당 정말 한 페이지를 꼬박 본인의 사연을 써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그렇게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연이 구구절절한 나 같은 간호사는 없겠지 하고 저에게 아마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정말 10번도 넘게 받아봤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PA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간호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경력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력증명서를 떼실 때요. PA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은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간호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간호사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뭐 교수님 직속으로 들어간 거라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력증명서를 떼실 때 간호사라고 나오면 간호사 경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해가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여자 집단에서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집단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미국 간호사 뭐 공부 준비하느라고 아무래도 교대 근무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규칙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PA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얄밉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선생님들께서 해외 간호사를 고려하고 준비하시면서 PA로 넘어가실 때 분명 이게 내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는 거 알고 저는 선택하셨을 것 같거든요. 분명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감안하고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저한테 조언이 아니라 좀 괜찮다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미국에서는 PA 하려면 정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도 봐야 하고요. 간호사랑은 정말 다른 직종이에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다가 저 PA 하고 싶은데요. PA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병원 내 부서 이동처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PA가 하고 싶으면 교육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험도 다시 봐야 하고요. 그래서 병동으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롭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막상 내가 미국 간호사에 발을 들일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 경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제가 몇 번은 정말 진지하게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약간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선생님 그냥 불안한 거구나. 그런데 또 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니 또 막상 또 병동으로 가서 경력을 쌓기는 또 싫은 거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특히 뭐 병동에서 뭐 6개월, 길게는 1년 경력 쌓으시다가 PA로 쭉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 본인이 이게 경력사고론 간호사로 돼 있어서 뭐 미국 간호사를 지원을 하거나 할 때 전혀 해가 되진 않겠지만요, 나중에 여기 와서 일할 때 알 거예요. 내가 간호사로서의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내가 간호사로서 받아본 케이스가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PA를 좀 꾸준히 하신 선생님이 몇 분 계셨거든요. 뭐 병동 경력은 1년 정도밖에 없었고, 그런 선생님들은 뭔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IV도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이 안 해보셨고, 이 병동에서의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간호부 소속 간호사로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이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나이가 취업에 관련이 있나요? 제가 나이가 이런데 미국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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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40대, 50대 선생님들께서도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정착하고 잘 이민 다 오세요. 싱글인 선생님들은 살아온 그 짬밥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악착같이 더 잘 적응하시는 것 같고, 또 아이나 남편을 데리고 오시는 선생님들은 우선은 본인이 가장이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리드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더 적응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too. 네. 제가 추린 건 이 정도인데요. 뭐 그 안에서도 뭐 1년 경력으로는 안 될까요? 뭐 제가 조각 경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정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마다 다르고요. 에이전시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냥 선생님이 오시는 그 시기마다 다르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애매한 답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와서 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오게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몰라요. 자꾸 저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슬가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조각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부서 이동이 있다는데 제가 이걸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슬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정말 저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께 영주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겪어보고 미국도 와보고, 사실 뭐 한국에서도 5년 간호사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해외 간호사 준비할 때 여러 선생님들께 조언 받으려고 되게 애썼거든요. 그 애쓴 마음을 아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꼰대가 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불안함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걸 하면 더 득일까? 저걸 하면 더 득일까? 근데 사실 이 불안함은 내가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서를 가면 나에게 더 득이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이 부서를 가면 내가 너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정도의 이제 선택은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이민을 오고 다른 나라에서 악착같이 살려면 정말 이 정도에 대한 고민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미국 코네티컷에서 꼰대가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함부로 좀 전하기가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이제부터 경력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시면
이제 대답이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력에 관해서 해드릴 수 있는 답안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에이전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찾았다 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사실 에이전시랑 경력에 관한 질문은 저도 알아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이 돼서 저한테 정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시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이게 그런 질문도 저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면 약간 저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소비가 많이 돼서, 그래서 요즘에는 대답을 잘 안 드렸는데 이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많은 대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